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5% 상승, 코스닥은 1.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시황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었었죠. 변동성도 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이제 졸저리 형태로 흘러내리면서 이 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 정도를 해가지고 보면 요렇게 그래서 뽑아내고 고가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로 한 7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졸졸이 형태로 외인이나 뭐 기관 쪽에서 뭐 좀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좀 샀다가 반등 나오면 상단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하는 형태를 한 7일 동안 보였기 때문에 조금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번 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오전장에 급하게 한번 빼면서, 제가 방송 통해서 코스닥의 950포인트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깨면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950 라인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951포인트 찍고 이때부터 이제 약간 좀 이런 어떤 반등들이랑은 다른,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나왔던 반등등이랑은 다른 굉장히 그 센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반등을 보고 제가 설 연휴 끝나고 월요일부터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잡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통해서도 제가 시장은 아직까지 상방입니다, 상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7일간의 박스권을 뚫어내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네요. 다행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요렇게 이제 저항 라인을 한번 만들어냈던 3200포인트까지는 일단 터치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를 뚫어내면 3300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러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이번에 이제 1000포인트를 아마 이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돌파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의 투심을 하방 쪽으로 찍어 누를 만한 어떤 그 악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조금 더 간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뭐 어제 방송에서 일요일 저녁이었고 뉴스들 좀 살펴드리면서 뭐 테마들 좀 살펴봤는데, 뭐 쿠팡이 오늘 뭐 강할 거라고는 뭐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관련해 가지고 좀 짚어드릴 부분 짚어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으면 뭐 SK이노베이션도 개파락 후에 힘이 없이 뭐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개파락 후에 양봉으로 조금 차 올라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았던가.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죠. 종가상 마이너스 4%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25만원 부근에서 그냥 어찌됐건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방향을 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이 덜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조금 시장발로 하락 후에 양봉을 좀 세우는 모습이긴 했지만,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좀 가기보다는 충분히 악재를 조금 소화하는 기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주말 동안에 뉴스가 좀 많이 있었고, 어제 짚어드렸던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었죠. SFA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이제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프로텍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SFA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는 거의 뭐 급등이 나왔죠. SFA 반도체도 저희 리딩방에서 갖고 있었고, 제주 반도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따 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슬슬 이제 시행 계획도 나오고 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사기 관련주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세오메디칼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반짝 상승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뭐 봉도 아니었고 나쁘지 않습니다. 세움메디칼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이제 비트코인 주들은 오늘 뭐 그렇게 재미는 좀 없었었고요. 어제 짚어드린 뉴스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좀 핫한 뉴스들이라서 한번 살펴봤고, 오늘 강세 테마는 당연히 이제 쿠팡 상장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강했었고, 이제 골판지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강세를 보이는 하루, 물류 관련주까지들요. 뭐 재료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상한가가 언제 풀릴런지는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도 갭이 굉장히 높게 뜨거나 갭이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갭이 굉장히 아무튼 높게 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인터파크, 뭐 쇼박스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얘도 오늘 뭐 이제 갭 띄우고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4,500원 정도, 요 가격대를 갭으로 좀 넘어준 다음에 지키면서 일단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이 가격대 근방에서 이렇게 좀 놀아주다가 한 번 정도 더 흐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제도 제가 쇼박스 설명드린 것처럼 쿠팡 상장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어떤 코로나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던 피해주로서 이제 영화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뭐 이제 접종 맞고 거리두기 완화되고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면 또 한번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KCTC랑 HTH 쪽이 굉장히 강해버리네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동방이 갭을 뭐 높게 띄우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뭐 상한가까지도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언급 드렸었는데 진짜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풍기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 방송 말고도 SFA 반도체는 제가 뭐 한 이때부터 한 3번, 4번 정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언급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오고 나서 이런 어떤 그 눌림목에서 숨죽이고 있는 구간들이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좀 편한 구간들이다. 왜냐면은 이런 구간들이 어떤 가격 변동성이 크기보다는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그냥 뉴스가 나오기를 다시 기다리는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이때 사가지고 한 일주일 기다렸네요. 일주일 기다렸고, 그러니까 뭐 뉴스가 예를 들어 이날 나오면 11선 눌림목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뉴스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기준선 혹은 21선이 올라오면은 21선 이렇게 눌림목 개념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걱정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재료도 워낙 좋고 종목도 좋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오늘 급등 나올 때 파는 거고요. SFA 반도체는 좀 오래 기다렸던 반면에 제주 반도체는 저희가 수요일날 종가 베팅 비슷하게 샀습니다. 자리도 기가 막히고요. 요것도 제가 어제 한번 짚어드렸죠. 같은 자리에요. 급등 후에 눌림목 자리. 얘는 11선 반등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1선 반등 나올 자리잖아요. 준비도 잘 하고 있었고,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품귀 관련주이기도 한데 곧 있을 뭐 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이자 용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 관련해 가지고도 엮일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어서 제가 되게 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딱 수요일 날 사가지고요, 오늘 급등 나올 때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방도 SFA 반도체도 갖고 있었고, 제주 반도체도 갖고 있었고, 프로텍도 가지고 있어요. 프로텍도 생각보다는 좀 반등이 덜 나왔는데, 얘도 어찌됐건 반도체 풍기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 수익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SFA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한가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리 자체가 뭐 이제 가벼운 테마주 같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던 것 같으나,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전고점을 넘겨놓고 8,500원 윗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또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한 번 더 흐름 안 들어가는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들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트론이 이제 일단은 대장이고, 요날 상한가 간 거부터 친다면 3, 4, 5 5연상 이제 일단은 가고 있고, 연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상으로 뺀다라고 하면은 4연상, 한 5연상까지는 비교적 좀 뭐 가는 종목들이 가끔씩 출연을 하는데, 6연상은 정말 웬만해 가지고는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어떻게 좀 흐름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혹은 오후 한 뭐 3시 전까지 막 고가권에서 놀다가 상한가 못 잠그고 이렇게 이제 음봉 나올 때 요렇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고점 만들고 요렇게 이제 음봉 나올 때 있죠. 요럴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점이 나올 확률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네는 어차피 2등주 이제 3등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트론의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고요.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가 또 EID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트론이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밀려서 음봉 떨어질 때 있죠. 그때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공략을 하실 분들은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어떤 그 급등하던 종목의 첫 투매 정도만 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투매 나올 때 굉장히 시원하게 아마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노리시고, 그 다음은 뭐 좀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한 뭐 5일선 또 진행되는 캔들의 형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4연상 이게 바닥에서 300원짜리가 지금 쉬지 않고 2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첫 투매만 공략하시고 그 다음 음봉은 저는 좀 많이 좀 눌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준선이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일 텐데, 기준선 근처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수앱 지수가 관련 어떤 CMO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튼 얘네도 이트론이랑 보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은 쿠팡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요렇게 해가지고 뭐 시장 워낙 관련주들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서 다른 뭐 강했던 테마는 별로 그렇게 좀 없었죠.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EDT, 오르비텍, HARS 요렇게 조금 이제 강했었고, 지금 이제 아마존이 밀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이제 상장 소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남성이랑 뭐 우리산업, 에코캡 요 정도 엮여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뭐 재료나 관련주들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면서 흐름 만들어 가야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시세도 이미 한번 내고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흐름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은요. 그 다음에 애플카 관련주들 오랜만에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대형주 중에서 뭐 이제 기아차나 뭐 현대 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구형테크랑 최근에 좀 좋았던 것은 KB 오토시스,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어제 기사 보니까 애플이 닛산 쪽이랑 조금 이렇게 딜을 좀 하다가 결렬이 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현기차와 애플의 이 딜은 물론 뭐 공시한 것처럼 협상이 잠시 중단된 것은 맞으나 언제 다시 협상이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재료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애플이랑 이 협상이 정말 완전히 무산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 하락분 조정이 나왔고, 애플이랑 협상이 무산이 되더라도 저는 현기차의 어떤 모멘텀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이랑 안 하게 되더라도 뭐 주가상으로 아주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기차가 이제 애플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차피 애플이 아니었어도 찾아갈 주가였을 거고, 애플이라는 테마가 엮이면서 이 대형주들이 막 20%씩 급등이 나오고 이랬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애플카 테마가 아니더라도 뭐 10만 원은 갔을 건데 애플 테마가 엮이면서 시간을 앞당겼다. 천천히 갈 거였는데 빠르게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좀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기아차나 이제 뭐 현대 위아나 모비스나 다시 애플이랑 뭐 협상을 딜이 뭐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만큼, 그러니까 가장 처음 애플 관련 뉴스로 시장이 핫했던 만큼의 어떤 상승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구형테크랑 KB 오토시스 쪽으로 일단은 조금 눈을 돌리고 있다. 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애플카 관련된 뉴스가 뭐 어나운스 되는 게 없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보고 있어요. 얘도 급락 후에 지금 11선 타고 일단은 좀 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뭐 한번 꺾더라도 21선 눌림목 근처에서는 시원하게 한번 반등 정도는 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혹시라도 뉴스까지 더해지면 뭐 20% 이상 장대 항봉 정도 한번 더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KB 오토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 현상 보내고 악재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데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죽더라도 시원하게 반등 한 번 정도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의 어떤 움직임처럼
처럼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급등 급락을 반복했던 이 앞선 파동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렇게 좀 그 호재 자체를 나누어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이 뭐 얼마를 넘었다, 급등을 하면 오르고 내리고 그랬었는데 이번 이제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참여로 인해서 약간 조금 그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변해가는 과정 안에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에 의해서 뭐 너무 이렇게 이때처럼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그러기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위지트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격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상한가 만들었던 날의 저점 구간인 7,100, 뭐한 1,7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한 번 정도 더 뭔가 좀 뉴스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깨느냐. 깨면은 당연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얘가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조정 가다가 이제 기간 행보하다가 뉴스가 또 어느 순간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판덱스 관련 주로 잠깐 어디 갔죠? 여기 있네. 효성 TNC 급등 후에 이제 슬슬 눌림목 자리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자리가 살짝 높기는 해서 얘가 11선 눌림목에서 상승을 턴을 했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이런 이제 21선이 올라오면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으면 한 40만원 근처가 될 거거든요. 요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가격을 턴이 이루어질지 조금 지켜볼 필요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좀 채워 올라가면서 여기를 재돌파하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잖아요. 31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여기를 재돌파하면서 이렇게 장이 또 받쳐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성 TNC랑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눌림목 자리 괜찮다고 한번 짚어드렸었던 현대 BNG 스틸이고요. 얘도 요때 이제 점상 갔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고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눌림목 자리 뭐 나쁘지 않다. 뭐 21선이자 여기 점상 갔던 가격대 깨면은 짧게 손절은 하면 되고, 위로는 반등이 혹시 나오게 되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응 값은 짧고 기대할 수 있는 익절 값은 좀 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가성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